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컴퓨터 활용력 2급 필기 소프트웨어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요, 앞에 시간에 배워봤듯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차시에서 했지만 또 구체적으로 문제로 나오는 부분을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고요. 프로그램이죠. 만질 수가 없는, 만질 수 있는 딱딱한 기계들은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죠? 용도의 그런 프로그램 종류들을 소프트웨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소프트웨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뉘어진다고 그랬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OS, 한국말로 하면 운영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OS인 운영체제는 컴퓨터와 사용자, 사람이 되겠죠. 유저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렇게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문구들을 좀 문제상에서 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운영체제 종류가 뭐라고 그랬냐면 도스, 윈도우, 그죠? 리눅스, 유닉스 종류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요런 도스나 윈도우즈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체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운영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윈도우 10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 보시면, 윈도우는 그림으로 되어 있고, 그죠? 마우스와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가 있지요.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아이콘이나 그림 등을 선택, 뭐 끌고 다니기,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기계를 쉽게 쓸 수 있게 도와주더라 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운영체제, 영어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를 따서 OS라고 합니다. 자, 요게 OS 운영체제의 여러분들 역할이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분류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이 운영체제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운영체제가 두 가지로 또 이게 이제 가끔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제어와 처리로 구분이 되고 있고, 각각의 제어와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를 보기상에서 가지선다형이기 때문에 맞는 거를 선택하거나 틀린 거를 선택하거나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어 프로그램에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면 감시 또는 뭐 작업 관리 또는 뭐 데이터 관리, 이런 문구들이 들어있으면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감시나 관리가 들어가면 제어다라고 외우시면 좀 더 빠르고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프로그램, 뭐 이런 종류들인데, 처리 프로그램을 저는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어 프로그램을 외워놓고 있으시면 제어를 골라라 하면 제어를 고르시면 되고, 제어를 고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어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 처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택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제어 글자에 해당하는 감시나 관리가 있는 거 내지는 감시나 관리가 없는 보기를 선택하시면 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운영체제는 제어와 처리로 나누어진다는 종류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종류 안에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는
감시나 관리가 들어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들이다라는 것까지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뉘어진 응용 소프트웨어는 위에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닌 나머지 부분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그 외 프로그램들, 그 외 프로그램.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쓰죠. 응용 소프트웨어는 응용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컴퓨터 윈도우즈 위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쓰는 활용 프로그램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는 유틸 프로그램도 포함입니다. 유틸 프로그램 포함. 유틸 프로그램은 뭔가요? 유틸은 이제 유틸로 이제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게 유틸이냐면 사용자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체제도 도와준다 그랬죠. 그러면 유틸 프로그램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닌가요? 요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유틸 프로그램에 뭐가 있냐면요. 압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유틸 프로그램이에요. 압축 프로그램. 그러면 압축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컴퓨터를 보다 빠르고 편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유틸 프로그램도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압축해 주는 건 응용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뭐 압축도 있고요. 뭐 유틸 프로그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압축하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자동으로 설치해 주는 드라이버 설치 프로그램들도 다 유틸이고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개수가 많은 관계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지만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말 그대로 컴퓨터를 중개자 역할, 그냥 기계와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이고요. 뭐 윈도우즈나 도스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에 접속이 된 상태에서 뭔가 실행이 되는 그 외적인 프로그램들은 모두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알아봤고요. 이번엔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리웨어. 프리웨어. 어떤 뜻의 의미냐면 풀이잖아요. 풀이. 자유롭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걸 사용권이라는 건 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프리웨어는 무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료니까 어떻게 돼요? 제한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제한 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공개가 된 거죠. 공개용 소프트웨어.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메모장에서 좀 쓰긴 하는데요. 자, 그리고 쉐어웨어 또 내지는 데모 버전 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두 종류의 이름은 일정 기간 동안은 예를 들면 뭐 15일 내지는 뭐 30일 내지는 뭐 45일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동작입니다. 근데 그 일정 기간 동작 후에 그 이후에는 동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막아.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유료화시켜서 필요하시면 구매해서 쓰세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나 일정 날 동안 동작한 후에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버전의 용도로 대표적으로 이제 쉐어웨어를 좀 많이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 다음에 베타거든요. 그래서 알파 같은 경우는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회사 내부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분들이 이게 게임일 수도 있고요. 뭐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회사 내부 직원분들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불편한 게 없는지. 실제 시중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유통을 해도 괜찮은지.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알파 버전에 의해서 점검이 마치면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판매라는 것이 아니라 또 일반 대중들에게도 또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일반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키는 거죠. 그럼 일반 분들이 써보니까 회사의 직원분들보다 더 뭐 이렇게 꼼꼼하게 또 생각지 못했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의견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버전이 베타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패치 버전이라고 있어요. 패치는 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기능이나 성능, 기능 및 성능 이렇게 해볼까요? 향상을 위해서 업데이트라고 하죠. 업데이트.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걸 고치거나 색상이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 소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두세 개, 이렇게 더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패치 버전이라.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요. 이제 한글 윈도우즈 10의 특징. 자, 우리 현재 시험의 윈도우즈 버전은 10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파일 시스템이라고 나오는데요. 파일 시스템은 지금 현재는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주로 씁니다. 과거 FAT가 있었어요. 과거에 FAT, 그냥 FAT가 16이에요. 그리고 9배인 32짜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16은 아예 쓰질 않고요, 거의. 32를 일부 쓰고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NTFS라는 시스템으로 변경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16보다 32가 좋고 32보다 NTFS가 더 좋은 거예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장해서도 써야 되고, 그죠? 불러오고 저장하고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은 파일들이 오고 가고 설치가 되고 이렇게 저장이 되고 하면서 동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파일 시스템을 NTFS라는 시스템으로 했을 때 과거에 썼던 FAT 시스템보다 더 안정화가 되어 있고 더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더 좋은 거죠. 속도도 더 빠르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NTFS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고 FAT16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제 이건 속도가 느려서 못 쓰고요. 이제 FAT32 내지는 NTFS를 쓰고 있는데 가급적 NTFS를 쓰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GUI 환경입니다. 윈도우즈 10의 특징이에요. 근데 GUI는 윈도우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부터 썼어요. 윈도우 최초에 나왔을 때 윈도우 3, 윈도우 3, 3.1 그러다 이제 좀 버전이 올라가면서 윈도우 95, 98, SE 되게 많았죠. 윈도우 ME, 비스타 들어보셨나 몰라요. XP도 있었고 그죠? 윈도우 7도 있었고 어, 윈도우 NT도 있었고 되게 종류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제 윈도우즈 10 버전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또 그다음 이후의 버전들도 개발 중에 있고요. 만들어지고 있고 또 쓰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시험은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근데 이 GUI의 G가 그래픽이에요. U는 유저예요. I는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다르게 풀어보면 그림을 보면서 유저, 사용자에게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종류가 윈도우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체제 종류가 윈도우고 이 윈도우는 기계와 사람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이용해서요? 그림 같은 이런 아이콘이나 이런 화면에도 지금 다 그림이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이게 GUI 환경의 의미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콘이나 좀 풀어본다면 아이콘이나 또는 메뉴죠, 메뉴. 메뉴를 마우스로 제가 글자를 조금 축약해서 왜냐면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
얘기되는 글자가 다 적히지 않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콘이나 메뉴를 마우스로 작업하는 그런 환경. 그러면 GUI 환경 앞은 도스를 주로 썼거든요. 그때는 까만 화면에 하얀 글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우스가 없었어요. 키보드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CUI, G자가 C였어요.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 글자 위주 환경이었죠. CUI가 GUI로 현재 바뀌어서 우리가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선저명 멀티태스킹. 선저명은 선점이란 말 자체가 뭔가를 차지할 수 있다. 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선점한다는 거, 뭐 내가 딱 내 거로 가지겠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 도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강제로 종료를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왜냐면 지금 멀티태스킹이 되잖아요. 멀티태스킹이란 2개 이상의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2개 이상의 작업을 하다가 특정한 작업 하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할 거야. 그럼 그 작업 하나만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선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쓸 수 있고, 그죠? 내가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선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냥 잘 동작하는 것도 강제 종료를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강제 종료는 어떤 게 있냐면, 문제가 발생한 어떤 프로그램을, 문제가 발생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옆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까지도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프로그램만 딱 정리하고 딱 종료하고, 나머지 다른 정상적인 프로그램들은 적극적으로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컴퓨터상에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기능을 제공합니까? 라면 선점형 멀티태스킹을 제공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거로 멀리 가보시면요. 뭐 20년보다 더, 20년 전 과거로 돌아가 보면 도스 환경, 윈도우 환경보다는 도스 환경이 좀 강할 때는 동시에 2개 이상 프로그램을 돌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 하나를 동작을 시키면 다른 건 못하는 거죠. 멀티가 안 됐던 거죠. 예. 그런 시대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면서 요즘에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음악 틀어놓고 영화 다운받으면서 채팅도 하고 뭐 문서 작업도 하고 동시에 하잖아요. 가능합니다, 그게. 그것이 현재 윈도우 특징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선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 플러그라는 말이 꼽다라는 뜻이에요. 꼽다. 플레이는, 컴퓨터에서의 플레이는 실행하다, 동작시키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and가 붙었죠. 플러그 앤드 플레이. 꼽았더니 실행이 돼요. 뭐 이런 의미로 외워주시면 좋으시겠고, 그럼 플러그 앤 플레이는 어떤 상황에서 쓰면 좋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용어를 쓰나요? 뭐 이렇게 되겠죠. 플러그 앤 플레이는 가장 여러분들 쉽게 현재 시점에서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USB 같은 저장 장치 있죠. USB를 본체에 꼽으면 USB를 동작시키는 프로그램, 구동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구동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윈도우즈가 설치를 해줘요. 그래서 USB를 동작되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것이 PMP예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USB를 꼽았을 때 뭔가 막 설치가 자동으로 되는 게 있었죠. 그게 BMP란 뜻입니다. 컴퓨터 본체를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열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나 랜 카드나 사운드 카드와 같은 별도의 카드를 본체의 메인보드에 이렇게 탁 설치를 합니다. 네, 장착을 하는 거죠. 장착을 하고 전원을 켜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윈도우즈가 켜지겠죠. 윈도우즈가 부팅이 되면서 켜지면 윈도우즈가 무엇을 감지하냐면, 없었던 새로운 카드가 이렇게 꼽혔네? 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윈도우즈가 어떻게 하냐면 이 설치된, 이 추가된 카드를 동작을 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막 프로그램에 설치를 해요. 물론 100%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대부분 설치가 좀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안 되면 수동으로 저희가 설치하면 돼요. 설치가 자동으로 되면 되는 대로 그냥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추가적으로 컴퓨터에 아니든 바뀌든 이렇게 뭔가를 다 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꼽았더니 실행할 수 있게 막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도와줘서 조금 더 윈도우즈 상에서 사용자들을 쉽게 쓰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을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어와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OLE, 오브젝트라는 개체고요. O가 오브젝트, 개체입니다. 그리고 L은 링크예요. 링크, 연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링킹이죠. 링킹 앤 임베딩 라고 하는데요. 개체 연결 삽입이에요. 정말 임베드가 내장에서 완전히 입력하겠다, 집어넣겠다. 삽입입니다. OLE를 개체 연결이라고도 하지만 개체 연결 삽입, 개체 연결 내장시킨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글이나 엑셀이나 이렇게 왜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림을 삽입을 했다 또는 표를 삽입했다 여러 가지 이 다 개체입니다. 도형을 삽입했다 다 개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하나 예, 그림판이나 이런 데서 작업한 그림을 삽입을 했는데 이 문서에 추가로 삽입된 그림을 더블 클릭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편집했던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거나 새롭게 고치거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죠. 그 자체가 돼 있어요? 서로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 안에 있는 그림을 더블 클릭했는데 그림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기능이 OLE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문서 작업 안에 헤드 프로그램, 헤드는 도면 작성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예, 문서 안에다가 이미지화 시켜서 입력을 한 거죠. 도면 그린 걸.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더블 클릭했더니 CAD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도면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수정한 채로 저장하고 닫았더니 문서 안에 입력된 그림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 있는 거죠. 변경돼 있어요. 왜? 서로 연결돼 있고 서로 삽입돼 있으니까. 이런 기능이 OLE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문서나 그림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연결하고 수정하고 하는 그런 기능 OLE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요 정도 이 용어가 좀 잘 나오는 용어들이라서 여기를 좀 제가 선별을 해봤고요. 사실 또 용어는 더 많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 의미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윈도우 10의 특징을 뽑아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제 풀어봅니다. 윈도우 10 특징으로 아닌 거. 그러면 GUI 환경 제공하죠. 그림을 이용한다는 의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괜찮죠?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PMP라고 그럽니다. PMP. 꼽으면 도와주는 기능 하겠죠. NTFS 파일 시스템 지원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선점이 아니라 선점형 멀티태스킹이죠. 비선점 아닙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는 유형 중에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드웨어 장치의 설치, 드라이버의 확장 시 사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필요 없이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능.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기계잖아요. USB도 하드웨어고 랜카드,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도 전부 만질 수 있는 기계니까 하드웨어 장치들이죠. 이런 하드웨어 장치를 운영체제가 윈도우란 얘기죠. 윈도우즈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쓸 수 있게 도와줘요 라는 의미를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여기서 말한 드라이버가 구동 드라이버. 구동 드라이버는 그 기계를 동작시키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설정을 사용자가 안 해도 인식해서 설치해주고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뽑으니까 실행이 된다. 이런 말로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기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해주시고요. 자, 답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축키인데요. 키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 1과목이고 1과목 총 20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배우는 양은 사실 엄청 진짜 많습니다. 많은 양이지만 줄이고 줄여서 지금 또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단축키도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한 두세 배 많은데 그중에서 조금 그래도 좀 잘 나오고 그나마 조금 그래도 좀 구분을 하셨으면 싶은 내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 F1 하면 고운말입니다. 고운말. 또 고운말 외우시면 좋고요. F2는요, 이름 변경. 파일의 이름이나 폴더의 이름이나 아이콘의 이름이나 이런 거 바꿀 때 선택하시고 F2 누르면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F3은 검색창 쪽으로 커서를 옮겨서 뭔가 필요한 것을 검색하도록 도와줍니다. 검색 도우미 창입니다. 3이고요. F5.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새로 고침, 새롭게 불러오고 리로딩 하는 거죠. 그죠? 새로 고침. 다른 말로 최신 정보로 고침. 이런 의미로 F5 키를 쓰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 A인데요. A는 ALL을 줄여서 A 하나를 쓴 겁니다. 컨트롤 A는 All이죠. All. 전체 선택. 전부 다 선택하는 거. 컨트롤 A입니다. 컨트롤 C 복사. 아시죠? 카피. 그죠? 여기는 이 부분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카피. 그죠? 그리고 X는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붙여볼까요? 이렇게 두 개. X가 있죠. 이렇게 X. 무슨 모양 같아요? 가위 모양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X는 잘라내기. 자르기란 뜻이죠. 잘라내기. 그리고 컨트롤 V는 붙여넣기. 붙이기. 그러니까 컨트롤 C 하면 컨트롤 V. 컨트롤 X 해도 컨트롤 V를 해야지 데이터들을 복사하고 이동하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여기 부분은 잘 아시지 않을까.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입니다. 파일이나 아이콘이나 공간의 전체 선택 컨트롤 A입니다. 여기 컨트롤 A 제가 지금 여기 눌러볼까요? 이 박스 안에 컨트롤 A 다 잡죠. 잡았죠. 이 컨트롤 A요. 공간에서 다 잡아요. 컨트롤 A 잡죠. 컨트롤 A입니다. 컨트롤 ESC도 되게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작 버튼 아십니까? 시작 버튼? 시스템 종료할 때도 쓰고 하잖아요. 그죠? 뭐 사각형 모양이다. 뭐 모니터 화면에 보면 여기 왼쪽 제일 밑에 있는 이 자리 시작 버튼을 호출하는 키가 컨트롤 ESC입니다. 눌러봐 주시면 좋고요.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가 돼서 휴지통으로 들어가는데 Shift 딜리트는 어떻습니까? 영구 삭제. 그래서 복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건 Shift 누르고 딜리트 삭제하시면 돼요. Shift 딜리트. 자,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Alt F4 창 닫기예요. 이 상태에서 Alt F4 누르면 열려있는 창을 다 닫아줘요. 그러다가 더 이상 닫을 창이 없어요. 근데 F4를 또 눌러요. Alt F4를. 그럼 어떻게 돼요? 시스템 종료까지 뜨죠. 컴퓨터까지 꺼져요. 이건 종료를 시키는 키입니다. 그래서 창을 닫고 저는 이렇게 Alt F4를 막 눌러서 창을 싹 닫고 그리고 컴퓨터까지 다 끄게끔 해서 꺼주세요 하면 꺼집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Alt F4 창 종료의 단축키가 되겠고요. Alt Enter는 등록 정보를 호출합니다. 등록 정보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을 때 아이콘이나 폴더나 이런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여기는 이제 파워포인트라 그러는데 등록 정보라고 해서 등록 정보 누르면 회색 창이 뜨고 뭐 폴더 안에는 몇 개 파일이 들었고요. 용량은 얼마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생성이 돼서 만들어졌고요. 사용자는 누구고요.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이 Alt 등록 정보창.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프린트 스크린. 프린트 스크린은 화면 전체, 모니터에 있는 걸 전체다. 그건 작업 표시줄까지. 하여튼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모니터에 있는 건 모니터가 두 개면 두 개고 세 개면 세 개까지 다 저장해주는 키가 프린트 스크린입니다. 캡처죠, 캡처. 화면 캡처. 그런데 Alt를 플러스 시킨 프린트 스크린은 활성 창 하나만. 활성 창 하나만. 그러니까 모니터에 제가 창을 이렇게 세 개를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이 창 하나는 제일 위에 제가 지금 딱 선택을 했어요. 여기를. 선택하면 제일 위에 있고 나머지 창들은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비활성돼 있죠.
여기는 활성돼 있고. 근데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 그냥 이 전체를 다 캡처가 되지만 Alt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시면 이 활성창 이 한 개만,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돼요? 임시기억 장소에 그림 파일로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서에 가서 붙이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 창 하나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때 쓰는 것이 프린트 스크린 키예요. 화면 전체를 할 건가? 아니면 활성창 하나만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lt ESC는요, 열린 창들이 이렇게 3개가 열려 있잖아요.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그 다음 또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무한 이렇게 돌려요. Alt ES를 누를 때마다 이 창 열렸다가, 이 창 열렸다가, 1번 창, 2번 창, 3번 창, 1번 창, 2번 창, 3번 창, 예. 10개면 10개가 계속 순서대로 예, 전환시켜주는 기회예요. 근데 얘는 이제 순서대로라는 거죠. 근데 Alt 탭은 순서를 좀 무시하고 열겠다 이럴 때 쓰는데, Alt 탭을 누르면 이렇게 중간에 창이 떠요. 그러면서 열린 창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2개면 2개만 나오고 10개면 10개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Alt 키를 떼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와 있어요. Alt 키를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탭 키를 누르면 이 빨간색이 움직여요. 다음 칸으로. 또 탭 누르면 일로 가.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탭 키가 이렇게 왔을 때 Alt 키를 똑 떼면은 이 창이 제일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 창 중에 내가 특정 창으로 쏨뿡 이동해서 그 창을 열겠다 라고 쓰는 것이 Alt 탭입니다. 한번 따라서 눌러보시면 돼요. 이때 Alt 키를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예, 누르고 있으면서 탭을 계속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Ctrl Shift ESC는 작업 관리자 창을 여는 건데요. 과거에 Ctrl Alt 델 키, 딜리트 키, Ctrl Alt 딜리트 키 누르면 이게 작업 관리자 창이 열렸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윈도우 10에서는 Ctrl Shift ESC로 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Ctrl Alt 델 키 눌러도 돼요. 근데 이제 창이 뜨면서 작업 관리자를 선택하실 때 지금 Ctrl Alt 딜리트 누르면. 근데 이 단축키는 바로 들어갑니다. 작업 관리자. Ctrl Shift ESC 키입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로고 키가 나와요. 로고의 D하고 M하고는 결과가 거의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같아요라고 해놨는데, 이거 두 가지 다 뭐냐면 바탕화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모든 창을 싹 다 내려줘요. 창이 여러 개, 한 개든 여러 개든 이 키를 누르면 바탕화면이 나와요, 화면에. 그래서 로고의 D는 바탕화면 보기고요. 로고의 M은 모든 창을 최소화라는 뜻이에요. 바탕화면 보기, 모든 창을 최소화. 결국 두 개의 결과는 같습니다. 바탕화면 보여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로고의 F인데 제가 이 F랑 S랑 두 개를 조금 그죠? 예. F랑 S랑 두 개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F가 파인드 찾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피드백 허브라는 키예요. 이 윈도우 10부터 바뀌어요. 그전에는 F로 찾기가 됐거든요. 10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실수를 유도할 수 있겠죠. F 찾기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검색창 비슷. 자, F는 뭐라고요? 피드백 허브라는 메뉴를 열어준다. 그러면 10에서 검색하는 창 F3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색창으로 옮기는 키가 S로 바뀝니다. 지금 F에서 S로 바뀌어요. 이 같은 거예요. F3이나 Ctrl S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검색창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F는 피드백 허브입니다. 여기를 F를 과거에는 검색으로 많이 쓰셔서 10에서 나오면 많이 틀릴 수 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윈도우 로고의 E는 익스플로러의 약자인데요. 이 E가 파일 탐색 창이 열려요. 우리 파일 선택하는 창 있잖아요. 이렇게 폴더 누르면 파일 나오는 파일 탐색기 창, 파일 관리하는 창. 예, 요게 로고 E입니다. 자, 그리고 로고 키 하나가 더 붙었어요. 컨트롤의 F4. 여기는 가상 데스크탑 삭제. 우리 여기 F4가 Alt F4가 우리 창 닫고 창 삭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F4는 뭔가 닫는 쪽에 기능으로 많이 부여가 돼요. F4가.
그래서 로고 키에 컨트롤에 F 하면 가상 데스크탑, 가상 바탕화면을 여러 개 만들어 쓸 수 있는데 그 가상 바탕화면을 삭제할 때 쓰는 것이 F4가 들어갑니다. 이걸 하나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런이에요, 런. 런. 런은 뛰다죠, 뛰다. 런은 뛰다지만 컴퓨터가 뛰는 건 뭐예요?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R은 실행창이 열립니다. 실행창이에요. 런 뛰는 거 실행창이에요. 자, 그리고 로고키 U는 접근성이라는 창을 열어줍니다. 좀 잘 나오는 로고키 종류를 좀 뽑았고요. 되게 많습니다. 교재에 보면 이렇게 책 같은 거 찾아보시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조금 잘 나올 만한 문제 그리고 좀 비슷한 내용으로 이 두 개는 되게 혼돈이 되겠죠. S랑 F, S가 검색입니다. 이런 것들 잘 좀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단축키 부분이었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컨트롤 ESC 시작 메뉴입니다. 그죠? Shift F10이 나왔는데 Shift F10은 마우스 오른쪽 누른 것 같아요. 바로가기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Shift F10이에요. 해당 위치에서 바로가기 메뉴를 열어줘요. Alt 엔터는 선택각 항목을 실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행은 그냥 엔터. Alt 엔터는 등록 정보를 열어주는 내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로고 키 E는 익스플로러고 탐색기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번입니다. 자, 윈도우즈 로고 키, 윈도우즈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컨트롤 ESC 키를 누르면 시작 메뉴를 열 수 있죠.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선택한 후 Alt 엔터를 누르면 속성창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콘 선택하고 Alt 엔터 누르면 등록 정보, 그것이 속성창입니다.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 폴더나 파일을 선택한 후 F2키 누르면 이름 바꾸기 된다 그랬죠?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 F2였고요. 폴더 창에서 Alt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특정 폴더 내에 모든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건 아니죠. 전체 선택은 컨트롤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Alt 스페이스 키가 아니고 뭐였죠? 컨트롤 A였죠. 기억나세요? 컨트롤 A가 전체 선택.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all이죠, all. 그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런 식의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단축키를 문제를 풀어보시면 숙달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시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고생하셨습니다.